저의 재활 과정은 처음에는 마사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더 일찍 마사지를 받았더라면 더 빨리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병원을 떠난 후에는 개인적으로 자격을 갖춘 마사지사를 찾아갔고 그녀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갔고 한 달 후에는 일주일에 2번 갔습니다. 그러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에 1번 가게 되었고 그렇게 1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포인트 쉐발리에 있는 캐링턴 재활센터에도 갔습니다. 거기서 걷는 법, 손을 움직이는 법, 물건을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 4개월 후에는 그들이 정한 시간 제한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역 체육관에 가입하여 캐링턴의 재활팀과 함께 했습니다. 지역 체육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이 말한 운동을 했습니다. 집안에서의 이동은 괜찮습니다. 아직도 청소기는 돌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초기의 일 중 하나였습니다. 빗자루 손잡이나 청소기를 잡을 수 없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였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그냥, 손을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손이 잠시 머물다가 내려앉아서 한 팔로 빗자루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가끔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많이 나서 시끄럽습니다. 요리할 때는 천천히 냄비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잡을 수 없었지만 저어가거나 냄비를 잡고 저을 때는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연습하면서 그 팔을 그 위치에 고정시키고 무게를 주지 않도록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4년이 되었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뇌졸중 전의 활동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예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제 자신의 주도권에 의존하여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직업은 완벽하고 비록 제가 해야 할 만큼 일하지는 않지만 저의 이동성과 이를 이해해주는 좋은 상사가 있어서 운이 좋습니다. 초기 단계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생 이렇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100% 회복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것은 꽤 낙담스러웠습니다. 항상 불행하다고 느꼈고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우울해지고 매우 화가 나기도 했으며 물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힘들었습니다.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인내심이 부족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고
우리의 시간 인식이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초가 때로는 1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딸은 잠깐만 내가 할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멈추었습니다. 이것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재활 세션에 가기 위해 호주에서 온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머물렀고, 그래서 그녀는 저의 운전사, 요리사, 청소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가족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두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떠날 때쯤에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답답해서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차고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캐링턴 사람들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허락해 주어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가 이동은 정말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네, 침대에서 나올 때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요. 그것은 제거되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나쁜 손을 올려놓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올려놓으면 그냥 꽉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밀고 당기는 것이 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벽을 사용하여 손을 강화하고 펴기 위해 밀어보았습니다. 드레서의 옆면을 사용하여 같은 일을 했습니다. 누워있을 때 스트레칭을 하면서 얼굴을 아래로 하고 손을 앞으로 밀어내며 수영 동작처럼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네. 많은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대처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치료법으로는 중국의 한약과 침술 그리고 마사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가능한 한 빨리 힘을 되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침수를 하고 중국 한약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꽤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루에 약 $70가 들었고 일주일에 7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꽤 실망스러웠고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유용하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활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 5분 정도 걸을 수 있었고 매우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걷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그것을 했고 점차 5분 대신 10분 동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빨리 걸을 수 있고 제 걸음걸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운동 자전거가 있어서 매일 운동 자전거를 타며 무릎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원 가꾸기나 빨랫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 운전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전보다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예전보다 약해질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아내가 항상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운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도 약간의 조정 후에는 여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핸들에 약간의 조정을 하면 여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며 주치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 비행기로 4번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여행사에 휠체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휠체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기내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상처가 난 것처럼 다음날 바로 낫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세요. 언젠가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운동하고 노력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삶을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을 바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무언가를 하고 운동하세요. 그냥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마세요. 자신을 바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세요. 하루에 조금씩 열흘 동안 하면 꽤 많은 양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확실히 매주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표를 세우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매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뇌졸중을 앓은 사람들과도 연락을 유지하세요.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물어보세요. 제 발가락이 심하게 말려서 친구 집에 전화를 걸어 그들의 발가락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그것이 제 걷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상 그들에게 전화해서 발가락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뇌졸중을 앓은 지 몇 년 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어떻게 뇌졸중을 극복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나아질 기회가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가 4년 전에 뇌졸중을 앓았지만 지금은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뇌졸중 전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뇌졸중 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가 미들모어 병원에 방문했을 때 4년 전에 그를 본 모든 사람들, 모든 간호사들이 그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얼마나 잘 걷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상인처럼 걷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뇌졸중은 그의 오른쪽에 영향을 미쳤지만 제 경우에는 왼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뇌졸중 후 식단을 바꾸고 재활을 받고 체육관에 가입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돌아가고 외출하고 제가 언급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처음 뇌졸중을 알았을 때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와서 외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외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앓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외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감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뇌졸중 전처럼요. 그래서 제가 해야 했던 5가지가 있습니다. 식단, 재활, 체육관, 스포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뇌졸중을 알았을 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말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운전대를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주 동안, 뇌졸중 후 6주 동안 병원에서 나왔을 때 도로에 나가지 말라고 6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6주가 지나고 나서 의사에게 가서 허락을 요청했고 그는 저에게 운전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아요. 운전할 수 있어요. 이제는 혼자서 재활 치료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 말은 제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조금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나가고 혼자서 쇼핑을 하는 것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니까요. 재활 과정에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저에게 균형 잡기, 걷기 같은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대로 걷는지, 균형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러닝머신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위한 다양한 운동을 보여주었어요. 팔과 손가락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말하기도요. 특정 단어를 말하고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른 단어를 말하는지 확인했어요. 글쓰기, 글을 쓰는 방법을 보여주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이어갔어요.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매일 글쓰기, 걷기, 말하기 같은 것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피곤해지고 지치게 돼요. 그래서 피곤하면 멈췄어요. 그 이상으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했고, 제 몸에 대해 배우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멈추고 쉬거나 잠을 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정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저는 결단력이 있었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뇌졸중 후 회복하면서 목표를 설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제가 되고 싶었던.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항상 도움을 받았거든요. 뭔가를 하거나 어디를 가려고 할 때마다요. 항상 도움이 필요했지만 제 목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일어서고 도움 없이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는 많은 것들에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뇌졸중 이후 6개월 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평소 운동을 하고 아침에 약을 먹고요. 그리고 낮 동안 집에 누군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일반 보도에서 걷기를 시도해요. 왜냐하면 실내와 실외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가서 걷거나 아이들이 터치를 하고 아들이 저를 내려주면 평평한 곳에서 걷고요. 심지어 바위가 있는 곳에서도 불균형한 표면에서 걷기를 시도해요. 자신감을 유지하려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걸을 때 항상 누군가가 함께 있지만 저는 알다시피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어요. 집에서 지팡이를 버리고 그냥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의 운동은 가능한 한 많이 걷고 몸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옆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제어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손을 들 수 있지만 전에는 들 수 없었어요.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도 들 수 있어요.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계속하세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당신이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가서 걸어 다니세요. 하루 종일 자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절대 건강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뇌졸중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요. 그 피로와 싸워야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집에 설치된 것들은 저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샤워실과 화장실에 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거실 가구가 너무 낮아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의자를 높게 만들어 주었어요. 미들모어의 작업치료사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해주었어요. 재활치료를 받기 전에 침대에서 팔로 운동을 했고 방문객들이 제 팔을 마사지해 주도록 제안했어요. 하지만 앉을 때 팔에 기대거나 늘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침대에서 꽤 잘 앉을 수 있었어요. 의치를 빼면 말을 꽤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거야. 뭔가를 할 거야. 그리고 재활실로 내려갈 시간이 되었어요. 매주 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우유를 열고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는 것,
그래서 딸이 매일 아침 와서 먹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 후 일주일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침 식사실에 갈 수 있었어요. 다시 휠체어에 타고 휠체어로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은 지 약 6주가 되었을 때 물리치료사와 함께 밖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그녀는 저를 계단 위아래로 산책시켜 주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침대 주위를 걸어 다녔어요. 휠체어 없이 어떤 보조도 없이요. 식당까지 걸어갔어요. 방문객들과 함께 걸어 나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균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시점에서 저는 매우 감정적이 되었어요. 그건 아마도 집에 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걷기에 매우 관심이 있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봐, 내가 스스로를 밀어붙이면 더 나은 삶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우울해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행복했어요. 하지만 걷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제 안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와, 그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했고 모든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뇌졸중 이후로 5년이 지났고 저는 여러 면에서 극적으로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계속 밀고 나가세요.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앞으로 나아가려고 싸워보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아시죠? 우리가 더 많이 운동하고 더 많이 한다면 우리 앞에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네 벽과 대화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주씩 4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노인병원에 갈 때,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2주를 보냅니다. 제 일은 바에라에게 어디론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녀가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래에 있는 볼링 클럽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볼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거기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돌아옵니다.